제 동기가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은 사고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비행기에 제 동기가 3명이 있었어요.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은 다시 할게. 안녕하세요. 예, 뿔리의 공주아가씨 뿔리입니다. 김쌤입니다. 예, 여러분들 Q&A 질문들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쭉 뽑아서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많이 나온 질문 중에 괌사고 때. 괌사고 때 저희 둘 다 한참 근무할 때였고 막내였거든요. 막내였죠? 네, 저는 막내였습니다. 네, 그때 희생자도 많았고 저희 동기도 있고 이래서 그 내용이 좀 어려운 힘든 내용이긴 한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7년 대한항공 KE801편 승객은 237명, 승무원 17명 탑승했고요. 예. 생존자가 26명이었어요. 승무원 생존자 3명 포함해서요. 기종은 구형 보잉 747 기종이었습니다. 이날 승객뿐만 아니라 승무원들도 모두 희생이 컸던 이유는 휴가철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때 프랑크푸르트 비행을 갔는데 저희 팀이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공항으로 왔죠. 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쭉 게이트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막 가리키고 얘기를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라면서 갔는데 가다 보면은 공항에 이제 막 모니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 그렇죠. 모니터에 그 우리 항공기 꼬리 부분이 나오고 연기가 나는 장면이 계속 나오죠. 네, 너무 놀랐어. 저게 뭐야 했는데 사고가 난 거라는 거죠. 괌에서. 네. 저희 출발 시간하고 사고 시간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고가 난 거를 그때 공항에 가서 알았습니다. 출발 전이었기 때문에 손님들도 좀 많이 불안해하고 동요하셨고, 동요하시죠. 그렇죠. 승무원들도 걱정도 많이 되고, 예, 저희도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장님이 출발 전에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모시겠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런 방송까지 했었어요. 네, 저는 그때 나리타에 있었습니다. 제 스케줄이 나리타 거쳐 LA를 가는 비행이었는데요. 그날 이제 괌 출발 시간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나리타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LA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LA를 가는 비행기 내내 정말 너무 슬프더라고요. 슬프고 막 기분이 안 좋죠. 다운돼 있는 상태로 LA에 도착을 한 다음에 호텔에서 집에 전화를 했는데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랑 거의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뭐 해외 전화가 쉬웠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집에 또는 제 주위 분들한테 걱정을 많이 끼쳤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일이 막 스케줄을 다 얘기하고 다니던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예, 보통 괌은 에어버스 300, 600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성수기 때는 보잉 747 기종이 이제 번갈아 가는데요. 그때가 여름 성수기 휴가철이었어요. 그래서 기종이 갑자기 에어 300, 600에서 전보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승무원들은 이제 괌 호텔에 있고요. 또 여기서는 근무하는 승무원 플러스 거기 괌 호텔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하고 조인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하여튼 좀 복잡한 엑스트라 스케줄, 승무원들이 있죠.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엑스트라 승무원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때에 비해 승무원들이 더 많이 탑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휴가철이었기 때문에 손님들도 만석이었고요. 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공항 대기 그때 김포였으니까 SA, SB, SC, SC는 김포에서 오후 3시부터 마지막 비행까지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그때 SC 대기하던 승무원들이 많이 불려 나갔습니다. 소문에는 전날 병가를 낸 승무원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승무원이 불려 나갔겠죠. 엄마인가 할머니가 꿈을 꿨는데 내 딸 승무원이 흰 소복을 입고 비행기에서 카트를 끌고 서비스하더라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무원은 병가를 내고 다른 승무원이 뭐 불려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안 문제가 좋을 때. 안 좋은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꼭 전날 스케줄이 많이 승무원들이 많이 바뀌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기억나는 게 그때가 이제 뭐 복날 근처였어요. 휴가철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수박을 줬어요. 큰 테이블에 다 같이 수박을 막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나가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출발 시간이 비슷했기 때문에 같이 막 먹고 라카에 왔는데 라카에서 오늘 OJT 평가서가 신입 평가서죠. OJT 평가서를 괌 비행 때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너무 바쁜 비행이니까. 그렇게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괌 비행을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매번 괌 도착하기 전에 그 산을 지날 때 기류가 이상했어요. 좀 불안정해서 네, 많이 흔들려요. 항상 낙하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가 이제 서비스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큰 사고는 없었어요. 아이템들이 다 정리가 되었기 그쵸. 때문에. 하지만 많이 흔들리고 낙하고 해서 저는 어쩔 때는 그 냉장고 문 이렇게 딱 잡고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입사할 때 동기가 3기수로 나뉘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사고 난 비행기에 동기가 3명이나 탑승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사고가 나서 못 돌아왔고 그중 한 명은 이제 화재로 화상을 많이 입었고 또 한 명은 회복이 된 다음에 그 교육원, 그러니까 네. 사무실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수도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전에 저랑 같이 비행한 적이 있어서 호텔방을 같이 썼던 동기예요. 너무 착하고 막 일호도 되게 잘하고 이런 동기였는데 그 동기는 사고가 나고 바로 사망했습니다. 이때 추락하고 비행기가 바로 화재가 발생해서 희생자가 더 많았습니다. 벨트를 풀고 탈출한 승객이나 또는 비행기에서 튕겨져 나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존을 했어요. 근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이나 승무원들은 다 화재로 맞아요. 사망했습니다. 제 동기도 충격으로 기절을 했던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 깨어봤더니 산속에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앞에는 이제 연기랑 화염이랑 폭발음이 들리고 막 비명소리도 들리고 막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튕겨져 나올 때 이제 온몸이 골절된 상태였고요. 시신이 이제 수습이 되고 한국으로 왔을 때 온전한 시신은 거의 없었어요. 없었다고 해요. 뭐. 또 진짜 일부, 신체 일부만 오거나 아니면 짐만 온 시신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가장 슬픈 일은 이런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는 항상 뒷이야기가 많아요. 많이 나와요. 맞아요. 예, 사고로 희생된 여승무원과 사실혼 관계라면서 나타난 남자들이 있었어요. 예, 뭐 결혼까지 하려고 준비했고 자기의 아이를 뭐 임신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보상금을 노리고 뭐 소송까지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는 그때 장례식장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장례식장으로 사고로 희생된 승무원, 그러니까 승무원 중 한 명이었죠. 여승무원의 어릴 때 집을 나간 엄마가 사고 소식을 듣고 보상금을 노리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제 한바탕 뭐 소동이 난 사건도 있었어요. 예, 또 라코 사건도 라코죠. 있었죠. 예, 맞아. 이전에 라떼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전에는 김포공항 본사에 라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핸드백을 들고 본사에 출근한 다음 거기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그 다음 비행을 갔었습니다. 네. 라커에 4번하고 이름이 써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라커가 튼튼한 쇳덩이가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 밑으로 손으로 해서 딱 하면 이게 휘어져요. 엿가락처럼. 예, 엿가락처럼 휘어지면서 손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사실 물건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구조죠. 예, 구조였습니다. 그때 사고가 나서 희생된 승무원들의 라커가 이제 누군가가 훔쳐갔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예. 정말 나쁘죠. 다시 한번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예. 이 사고 이후로 승무원들이 많이 그만뒀다라는 소문이 막 퍼졌는데 실제로 제 친한 승무원들, 지인 주변에는 그만둔 승무원은 없었어요. 이 사고로 그만둔 승무원은 없었고요. 혹시 많이 그만뒀나요? 제 주변에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끼리는 조금 우울하고 많이 다운이 그쵸. 됐어요. 예. 하지만 뭐 실제로 그것 때문에 소문처럼 막 그만둔 승무원은 없었습니다. 것 같아요. 이렇게 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사고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서로 안 않았어요. 해요. 예. 뭐 비행할 때도 얘기 안 하고 서로 그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비행하면서 제일 무서웠던 기억이 뉴욕에서 앵커리지 오는 비행기였어요. 네. 그때 기장님이 올콜을 하셔서 오늘 비행기가 많이 흔들릴 거니까는 착륙 준비를 빨리 하고 빨리 앉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셔갖고 저희는 빨리 마치고 다 점프시트에 앉았습니다. 그날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손님들도 막 속이 안 좋아서 다 토하시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점프시트에 앉고 1시간 정도를 선회를 했어요. 오래 했네요. 예, 우리는 그 느낌을 알잖아요. 내려가다가 다시 붕 올라가는 거. 복행이라고 하죠. 고 어라운드라고 합니다. 예, 그게 한 2번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응하고 올라갈 때 좀 무섭잖아요. 무섭죠. 아니까, 뭔지 아니까. 알아서 무섭습니다. 제가 그때 퍼스트가 앞쪽에 근무를 해서 점프시트가 앞에여서 사무장님하고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사무장님이 기장님하고 콜을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눈치로 들었어요. 저희한테는 일일이 얘기를 안 해주시죠. 예. 우리 비행기는 날씨가 안 좋은 상태에서 선회하고 복행하고 반복을 했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다른 곳으로 갈 기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좀 더 기다리다가 날씨
빗줄기가 약해지면 착륙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예, 자세한 건 아니에요. 2시간 정도를 선회하다가 제 느낌엔 2시간 같았어요. 예, 착륙을 했는데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막 박수를 친 거예요. 착륙할 때. 그 정도로 힘든 비행이었는데 착륙하기 전에 제가 얼핏 봤는데 사무장님이 눈을 감고 점프시트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되게 위험한 상황인가? 네. 안 좋은 상황인가? 하고 막 겁이 덜컥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다음날 도착해서 저희가 아침에 이제 시얼스 그 마트 있죠? 예. 그 마트를 갔는데 거기는 일찍 가면 저희하고 이제 기장님들밖에 예, 없어요. 다른 나라 뭐 승무원들이랑 기장님들이 계시죠. 근데 거기 기장님이 우리를 막 부르더니 안녕 너희 코리안 에어 크루니?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랬더니 혹시 너네 어제 내렸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내렸어 그랬더니 어제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다른 비행기 다 돌아갔다는 거죠. 너희만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네 캡틴 정말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안다. 우리 캡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너네 뭐 돌아갈 기름도 없었다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었어. 그랬나? 뭐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네요. 그때 그러니까 저희도 몰랐는데 그때 듣고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이렇게 비행기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사무장님만 정보 공유가 가능했습니다. 왜냐면 승무원들도 동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런데 이제 JCRM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기장님이 올콜을 해서 저기 뒤에 있는 모든 승무원들도 막내까지. 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 사실 무서워요. 무섭죠. 다 알게 되면. 예.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착륙을 하는데 정말 활주로가 보이는 시점이었어요. 바로 직전에 갑자기 비행기가 휘청하더니 갑자기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이륙을 하고 난 다음 기장님이 올콜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착륙하기 직전에 바로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활주로를 이탈할 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복행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그 제주공항에 못 내린 비행기는 저희 비행기 하나였어요. 다 내리고. 예.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에서 저희가 기름을 다시 넣고 제주도로 이륙을 했는데 손님들은 컴플레인하고 난리가 나셨죠. 그쵸. 왜 우리만 못 내리냐. 예, 우리만 못 내리냐. 근데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제일 늦었다. 우리 비행기가 제일 일찍 출발했는데 내가 제일 늦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컴플레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날씨 때문에 갑자기 그런 건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예, 부분이죠. 날씨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Q&A 첫 이야기가 좀 약간 무거운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네. 다음 편에는 좀 더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